국민의힘 지지율 최고치 찍었다. 장동혁 플러스 박근혜 효과가 아닌가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자, 그 전에 지금 한동훈 이야기가 많죠. 한동훈, 오늘 저희가 조금 전에 혼술 시간에 전해드렸다시피 한동훈의 오른팔격인 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윤리위에서 중앙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고를 했습니다. 탈당 권고는 사실상 제명이나 마찬가지죠. 열흘 내에 탈당 안 하면 제명해버리기 때문에 탈당 권고, 그러니까는 저번에 당무감사원에서는 이 당원권 정지 2년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다 더 세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또 상황 변화가 있었죠. 한동훈, 친한계가 막 집회를 열고 그런 상황 변화가 있었고, 한동훈이 무슨 자기 제명을 철회하라는 집회를 이거 진짜 보수의 단결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막 갈라치기를 하는 그 상황이 돼서 이 단호하게 지금 한동훈과 친한계에 대해서 치고 있는데, 자, 한동훈에게 어떤 플랜이 있는 것도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에서 제명을 의결을 했기 때문에 제명당할 각오를 하고 자기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지난 토요일에 거리로 뛰쳐나갔죠. 이 상황에서 오늘 영남일보가 조금 전에 상당히 7시에 기사가 나온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보도를 하나 했는데 제가 몸담고 있던 곳이죠. 대구 영남일보. 제명위기 한동훈, 대구 출마설 솔솔, 친한계는 무소속으로 수성갑 출마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수성갑이 누구냐? 지금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죠.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는 배지를 안 내놓죠. 나중에 이 후보가 되면은 확정되면 배지를 내놓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전에는 배지 단체로 그냥 경선에 나가서 안 되면은 배지 유지하고 그대로 국회의원 한다.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죠.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법 만드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대구시장 출마를 현역 국회의원의 주호영뿐만 아니고 대구 달성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추경호 의원도 이미 선언을 했고 출마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의원들도 윤재욱 의원이나 유영아 의원 이름도 나오고 현역 의원들이 이번에 대구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정말 이 정상적인가? 일부분은 또 논리로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 의원들이 한꺼번에 다 출마를 해서 경선을 해서 거기서 이기는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은 재보궐선거가 확정이 열릴 수가 있죠. 열리죠. 만약에 그 배지를 내놓으면은 거기에 한동훈이 제명을 당해서 무소속 입장에서 출마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저도 그 전에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오늘 지금 그 영남일보가 이 내용을 조금 전에 보도를 했습니다. 친한계 주호영 대구시장 출마 시 보선이 가정이 되는데 이길 곳, 그곳에 가면 이길 수 있다. 이 수성이라는 데가 좀 다 대구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은 이 서울로 하면은 좀 강남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인데 이 뭐냐면 이제 주로 젊은 층이 많이 거기 살고 있죠. 젊은 층. 그래서 젊은 층이 좀 이렇게 약간 진보 성향이 있다. 그런 또 분석까지 또 있습니다. 일부에서. 그래서 어쨌든 수성이 지금 새로운 정치 1번지, 대구의 정치 1번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한동훈이 출마하면 이길 수 있다. 무소속으로. 과연 그럴까요? 근데 본인은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명 조치를 실제로 당할 경우,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구가 보궐선거에 나설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친한계 내부에서 나왔다. 아직 다만 징계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죠. 이제 29일 날 아마 제명할 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죠. 실제 성사 가능성은 낮다. 대구시장 공천을 누가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대구시장 누가 공천 받을 정도는 실제 성사 가능성은 낮지만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쪽에서는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대구의 지역구를 둔 현역 국회의원이 공천을 받을 경우 실시될 이 보궐선거를 고려를 하고 있다. 한동훈이 지금 원외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과거 홍준표 전 대구시장처럼 대구에서 무소속 도전에 나서겠다는 거다.
한동훈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죠. 본인이 이 6.3 지방선거에 무슨 뭐 시장이나 도지사 이런 데는 안 나가지만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한 10개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거기를 통해서 원내로 진입할 생각은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가겠다는 이야기였지만 이제 국민의힘 공천은 멀어졌죠. 곧 제명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대구에. 대구 하면 본인이 굉장히 지금 인기가 높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스스로는. 그때 처음에 본인이 그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게 초창기에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그때 민주당하고 한참 싸우면서 인기가 있었을 때 동대구역에서 그 기차표를 계속 연결하면서 3시간 동안 팬 미팅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대구가 마치 본인의 어떤 텃밭인 것처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글쎄요. 그렇게 될까요? 어쨌든 친한계 관계자는 영날일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한동훈에 대한 제명 조치를 할 경우 한동훈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동훈이 나와서 이길 수 있는 곳은 대구 수성구갑 자리다. 만약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로 나갈 경우 확정되면은 배지를 내놓겠죠. 한동훈 전 대표는 무소속으로 충분히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자, 국민의힘이 공천을 받아서 오더라도 무소속으로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수성구갑 지역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원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이 대구시장 출마설이 있었지만은 그것보다는 원내에 진입을 해서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주호영 그 국회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가 확정된다면은 그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면은 이준석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 한동훈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대결을 펼치는 그런 구도도 지금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 한동훈이 지난 토요일 날 지지자들이 장애 집회를 해서 장동혁 퇴진을 구호를 외치고 제명을 철회하라고 외치고 거기에 한동훈이 격려 메시지를 참석해 달라고 호소하는 메시지도 보내고 그 모습을 보고 자기를 지키려는 그 국회 앞의 집회 모습을 보고 이게 진짜 보수 결집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본인이 살아남기 위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나중에 다시 한동안 국민의힘으로 복귀를 하든지 아니면 독자 세력을 만들든지 그런 차원의 꿈을 꾸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자, 그게 가능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모처럼 지금 국민의힘은 그 아주 희망적인 시그널이 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여론조사. 정말 절실한데 리얼미터 그렇게 좌파 성향 리얼미터도 오늘 아주 국민의힘의 희망적인 이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뒤바꿔서 발표할 수는 없겠죠. 자, 그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뉴스완의 이 보도입니다. 장단식, 박방문 효과, 국힘 지지도 39.5%, 대선 후 최고. 자, 이렇게 뉴스원이 분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자동 응답 방식 기준으로 지난 대선 국면 이후에 41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천 비리, 이런 여권 악재가 지금 터지고 있죠. 이 공천 그 뇌물. 그리고 그 가운데 장동혁 대표의 8일간 단식 투쟁을 계기로 중도층도 일부 돌아서서 국민의힘을 지지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기사 분석 내용입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를 한 건데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39.5, 전주 대비 2.5%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 대선 이전이었던 지난해 5월 1주차 그때 41.6%였는데 그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41조 만에. 41조 만에 가장 높은 게 39.5%가 이제 나왔다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 들어선 후에 국민의힘은 리얼미터 ARS 조사에서 계속 이제 리얼미터가 이 조사에서 자기들의 ARS 조사를 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을 30% 중반이라고 계속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선 직후는 무슨 24.3%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39.5%라는 결과가 나왔고, 불과 몇 주 만에 지지율이 반등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의 그 쌍특검 단식 농성이 지지율을 견인을 했다. 단식을 하면서 그때 단식에 들어간 시점이 이재명 정권의 2차 내란몰이를 위한 특검 법안을 상정했을 때죠. 그리고 통일교 게이트 특검, 그리고 그 공천 뇌물 스캔들 이 특검을 요구를 하면서 8일 동안 진짜 단식을 했죠. 진짜 단식. 가짜 단식이 아니고 출퇴근 단식 아니고 담배 피는 단식 아니고 정청래처럼 담배 피는 단식, 이재명처럼 출퇴근 단식이 아니고 진짜 단식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클라이맥스를 이룬 게 저 장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농성 현장을 찾아가서 참 이렇게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생명을 목숨을 건 단식을 하는데 외면을 하는 이재명 정권은 정치 도의에 어긋난다. 이 메시지를 날렸고, 또 쌍특검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합쳐서 저도 그때 보수의 상징적인 통합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런 장면을 계기로 해서 지지율이 대선 후 일단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정리에 좀 박차를 가하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조금 전에 혼술 시간에 전에 들었다시피 이 지방선거 전에 지금 자꾸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지금 좀 늦었지만 지금이 가장 빠를 때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다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동훈과 한동훈 친한계를 계속 그대로 어정쩡하게 가려고 하다가는 이게 지방선거 직전에 공천을 달라고 막 요구를 하면서 파동이 크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공천 파동. 그래서 어차피 정리를 하고 말 거면 지금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이 윤리위원회가 오늘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탈당 권고 결정을 내렸죠. 탈당 권고. 한동훈의 오른팔격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그때 당무감사위원회는 당원권 정지 2년을 해달라고 윤리위원회에 권고를 했는데, 윤리위원회가 그것보다 더 센 탈당 권고를 한 겁니다. 탈당 권고는 열흘 안에 탈당을 안 하면은 그냥 바로 제명해버립니다. 제명이나 마찬가지죠. 사실상의 제명 처분을 해버린 거죠. 자, 그리고 한동훈처럼 제일 처음에 윤리위원회가 제명을 결의를 하면은 최고위원회에서 추인을 해야 되는데, 이 탈당 권고는 최고위원 추리 없이 바로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열흘 안에 탈당을 안 하면은 제명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윤리위에서 제명을 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효력을 나타내는 거다. 왜냐하면은 그게 이 최고위원회 의결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 중징계를 내린 이유가 갑자기 오늘 윤리위원회가 내린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본인의 제명에 반발을 해서 토요일 날 이 국회 앞에서 한동훈 지지자들이 집회를 가져서 거기서 장동혁 퇴진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장동혁 퇴진 이야기를 하고, 거기다가 이 한동훈이 계속 참석을 독려를 하고, 또 그 집회를 진짜 보수 결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짜, 그동안 국민의힘 지도부나 이런 쪽에서 집회를 열고 한 것은 가짜 보수 결집인가요? 본인이 제명당한 것을 철회하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진짜 보수 결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 주류 지도부 당권파가 단호한 조처를 내린 것이 김종혁
이 오른팔인 한동훈의 오른팔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사실상의 제명 조치를 취해버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장동혁 대표가 불과 며칠 전까지 이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찾아와서 단식을 접고 이제 새로운 투쟁 방향으로 가고 하면서 각 곳곳에서 또 이재명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도 열려고 했죠. 그런데 딱 그 시점에 한동훈은 본인을 제명 처분한 데 대해서 재심 청구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이 지지자들이 그 나가서 그 제명 철회 운동을 하는데 막 메시지를 보내고 그러니까는 장동혁 지도부는 이재명 정권하고 맞서서 집회를 하고 싸우는데 한동훈은 그 장동혁 대표를 퇴진하라고 집회를 벌이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러면은 어느 쪽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윤리위가 할당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 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을 하죠. 그리고 또 라디오 같은 데 자주 출연하는데 거기에 나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장동혁 대표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헌 당규 위반이라는 거죠. 당 대표를 그렇게 하는 것은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간신히 당선된 당 대표다. 뭐 한동훈이 그때 김문수 후보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는데도 이제 이 장동혁 대표가 됐죠. 간신히 당선됐다. 집권과 득표를 위해 영혼을 팔았다. 이런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윤리위원회가 결정문에서 김종혁은 자신이 속한 당의 리더십과 동료 구성원 그리고 소속 정당에 대한 과도한 혐오 자극의 발언들을 했다. 공상의 정당한 비판의 임계치를 넘어섰다. 그래서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제명을 했고 물론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뭐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뭐 하겠죠. 그렇지만 이 장동혁 지도부의 의지를 분명히 읽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동혁 그 전 대표가 그러니까 보통 이 8일 정도 진짜 단식을 하고 나면은 한 그 2배 정도는 병실에서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의료진들은 이야기합니다. 8일 동안 했으면은 한 보름 정도는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오늘 이 나흘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퇴원을 해서 주목되는 것이 한동훈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최종 그 추인이 있어야 되죠. 제명에 대해서. 그걸 언제 할 것이냐. 원래 월요일, 오늘 최고위원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는 장동혁 대표가 참석을 하지 않았죠. 그때까지 병원에 있어서. 그래서 아마 29일 날, 목요일 날 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장동혁 대표가 사의를 보면서 한동훈을 제명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이 그 집회도 열고 또 대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상황이 지금 뭐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보수적 결집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데 6.3 지방선거 앞두고 제명, 징계 를 완전히 조속히 매듭 지을 거다. 그리고 지방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반발을 해서 뭐 무소속 출마도 하고 가처분 신청도 하고 하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은 좀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쳤다는 말도 많습니다. 8일 동안 장동혁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고 거기에 여러 사람들 심지어 뭐 유승민도 찾아가고 같이 당권 경쟁을 했던 김문수 전 장관도 찾아가고 했는데 한동훈은 그걸 딱 외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죠. 한동훈이 언제 가서 극적으로 장동혁을 찾아가서 어떤 이 반전의 계기를 만들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딱 방문을 해서 단식을 접는 바람에 아마 그 기회를 놓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황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어쨌거나
장동혁 지도부가 이재명 정권을 겨냥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동혁 지도부를 물러나라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어떤 한동훈 한 명을 위해서 전체를 막 흔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해서 친한계에 대한 추가 징계도 지금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강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얼마 전에 새로 지명직으로 됐죠. 조강환 새로 그때 장동혁 대표가 지명한 지명직 최고위원이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하문경 그때 운동권 출신이죠. 하문경 마포을 당협위원장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그 입장을 밝혀서 또 오늘 논란이 일어났다고 국민일보가 단독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지난 주말 제명 반대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하문경이 연단에 나가서 장동혁 퇴진 이런 또 해당 행위를 했다. 그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조치를 확실히 취해줘야 된다고 해서 장동혁 퇴진을 외친 친한계들도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또 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 빨리 이런저런 이 자범들이 빨리 조속히 매도 짓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가 서둘러 지금 퇴원을 한 것이 아닌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동훈은 결국은 마지막 기회를 다 놓친 것 같습니다. 타이밍을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과정에서 또 한 사람 장동혁 단식의 단식을 하는 그거를 빌미로 뭔가 도모를 하려고 했던 인물 하나 있죠. 바로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 무슨 미국에 있다, 중남미 갔다가 오면서 바로 장동혁 단식장에 가서 무슨 연대 이야기를 하고 공동투쟁 이야기를 하고 막 했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석만 가지고 있는 이준석 당이 뭔가 독자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107석을 가지고 있는 이 거대 야당에 이렇게 뭔가 묻어가려는 저는 그런 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단식 기간에 그렇다고 또 공동 단식도 할 배짱도 없고 해서 뭔가 또 잔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을 해서 이 단식을 종료가 됐죠. 그러니 이준석은 상당히 좀 쩔떠름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이준석이 오늘 또 황당한 음모론을 펼쳤습니다. 이준석은 아시다시피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에 정치권으로 데려왔죠. 그래서 박근혜 키저 이렇게 불렸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그 아이카이스트 거기 가서 술 접대 받고 성접대 받았다고 해가지고 호가호위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당에서 징계를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호가호위 해놓고는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유승민 쪽에 따라가서 탄핵에 찬성을 했고 나중에 탄핵에 찬성한 데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당대표 경선에 나와서도 그렇게 한 인물이죠. 그 이준석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단식을 종료시키고 통합의 이 상징적인 장면을 보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은 또 황당한 음모론을 펼쳤습니다. 바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전해드린 그 내용이죠. 마치 유영아 변호사가 본인이 이 대구시장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그 장동혁에게 유영아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의 핵심 측근인 유영아에게 공천을 주라는 그 대가로 단층 농성장을 찾아갔다. 이 황당한 음모론이 원래는 그게 장성철이라는 사람이 평론가가 이야기를 했죠. 이 보수를 참칭하는. 그런데 그거를 좌파 매체에서 막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현장에 간 것이 보수 통합의 상징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저거는 이 유영아 대구시장 공천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동혁에게 찾아간 거야. 이런 식으로 황당한 음모론을 펼쳐졌는데 이 이준석이 그걸 또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YTN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이 단식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찾아가서 8일 만에 끝난 데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천박한 논평을 하는데, 이준석이. 행사 뛰는 가수에 비유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 출연료는 싼값이 아니다. 이에 대한 정치적 비용이 따를 것이다. 그걸 장동혁 대표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 비용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일을 바탕으로 대구 지역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적어도 대구, 경북, 영남권에서 뭐 어쩌고 해서 어쨌든 은근히 좌파가 제기하는 그런 음모론에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논평도 싸구려 빈티나는 논평을 하죠. 출연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연료는 싼값이 아니다. 그 출연료는 뭐 유영아라는 이름을 이야기 안 했지만은 지금 좌파 매체에서 하는 것처럼 유영아에게 무슨 공천을 주라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황당한 음모론도 지금 펼치는 그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판을 해서 보수 통합의 상징성을 보이는 그 장면이 못마땅한 두 사람이 있죠. 그리고 못마땅할 뿐 아니라 두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 입지가 크게 흔들려 버렸는데,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한동훈, 또 한 사람은 이준석이라고 봅니다.